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용의 기운 모두 잔뜩 받으시길 바라고 올 한해도 그동안과 같이 계속 안보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건전한 제안, 비판 계속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국 또 영국 전 세계에서 지금 동네 북이 되어가는 건가요? 정말 황당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영국 군함이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 750명과 96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각 16대와 8대 격파, 장갑차는 20대와 17대 격파, 차량은 29대와 48대 격파, 특수장비는 6대와 8대 격파, 야포는 17문과 30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1문과 4문 격파 등의 전과가 있었다 라고 밝혔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난 금요일 늦게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규모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공격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 200발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섞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공작전을 해서 무인 항공기는 15대와 37대를 격추했고 미사일은 88발 그리고 한 발을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미사일 이건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미사일을 요격한 전과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장 많은 미사일을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역이 완전히 그냥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이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드론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전술이 등장했어요. 자, 이건 제가 오전에 군사TV를 통해 디펜스 브리핑에서 어떤 전술을 썼는지, 자, 이게 북한에게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그런 분석을 또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4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 유지 중이다,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최고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고 반격을 논의했다 라고 밝혔는데, 자, 여기에 잘루즈니 총참모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최고 지휘관 회의, 그러면 지휘관 중에서 최고 선임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데 그 잘루즈니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젤렌스키 대통령 또는 이쪽에서 잘루즈니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좀 언론에서 좀 이 노출 빈도를 줄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작업은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금요일 공습 때 탄도탄 요격에 대해서는 100% 다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킨잘 그리고 이스칸데르 등을 한 10발 넘게 쐈는데 그 킨잘과 이스칸데르는 지대지 미사일이고 킨잘은 공대지 탄도미사일이죠. 그 전부 못 막았다. 또 특히나 이 킨잘이나 이스칸데르 같은 탄도미사일은 위력도 세죠. 속도도 빠르고 그걸 하나도 못 막았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금요일 공습 피해가 200여 명의 사상자로 집계해서, 그러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봤죠. 자, 이 러시아가 이렇게 200발 넘는 미사일을 쐈을 때 순항미사일 한 발이 희한하게도 폴란드 영공 한 40km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 폴란드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북한 소형 드론 하나 넘어와도 발칵 뒤집히는데 여기는 미사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적인 러시아가 미사일 대거 쏘면 이게 혹시 폴란드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폴란드는 미리 방공 작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오면 격추시키고 요격하고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래서 도대체 뭐 하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80도 돌아서 나갔는데 잔해를 아무리 찾아봐도 잔해가 없더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기동방공단을 만들었죠. 원래는 이 거점에 딱 고정진지를, 방공진지를 만들어서
이 방어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주요 핵심 뭐 키우 같은 핵심 거점밖에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권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방공권을 회피한 회랑으로 보내버리면 못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방공 무기들을 이제 계속 이동시켜서 해서 러시아에 혼란을 주는 그런 전술을 했는데 그 기동 방공단 중에서 중기관총으로 KH-101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12.7mm 기관총으로.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KH-101 미사일이 잔해인데 이게 12.7mm 우리 한국군의 K6 같은 바로 그런 기관총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쐈는데 한두 발이 이렇게 추진체에 맞아서 추락했다라는 건데 정말 12.7mm 기관총 가지고 사실은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런 대박이 자주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는 투플러프 22 M3 그러니까 백파이어 폭격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미사일 쏩니다. 킨자를 쏘든지 순항미사일 쏘든지 미사일을 쏘고 돌아가다가 이 러시아 영토죠 쿠르스크주 그 일대에서 갑자기 항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오신트 소지선들이 야 이거 쏘고 가다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한 것 같다 라는 분석들을 마구마구 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추락이 된 이 어떤 그 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사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추락했기를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니 또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벨고로드 지역, 러시아의 벨고로드 지역에 드론으로 보복 공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창고 같은 그런 시설인데 여기가 이제 벨고로드의 외곽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폭발 화염이 있고 자 그리고 동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도로입니다. 뭐가 뻥 떨어지죠. 그리고는 지금 뭐 아비 교환되고 뒤로 막 차가 빽하고 하는데 이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그냥 퓨식 하고 떨어져서 지들이 오발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이 추락해서 터진 그 모습이다 라는 거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그 오보도를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러시아 S-300 지대공 미사일 그냥 자기가 요격하러 가다 떨어진 겁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전쟁 전의 그 숙련된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고 구축하는데 5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 러시아는 로보티네의 베르보브 방면에서 공세를 해서 우크라이나 23여단이 대패를 했고 완전히 그냥 다 내주고 점령했던 곳 다 내주고 뒤로 쑥 빠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우디우카의 110여단을 방문했고 아우디우카 사수하라 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최전선 안 바로 전선 코앞 얘기가 맞다면 전선에서 지금 1km도 안 되는 곳에 대통령이 들어갔다? 좀 희한한 일인데 아무튼 이 아우디우카 사수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얼마나 더 지켜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거의 뭐 다 잃어가는 그런 곳이죠. 자, 바흐무트 지역 한번 보면 야 여기는 이 바흐무트 이 도심 북쪽에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서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시부에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러시아군이 밀어붙이고 있고 드론으로 뭐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드론을 많이 요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는 1인 1드론 전쟁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육군이 뭐 드론봇 전투단 그러니까 우리도 드론 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이제는 한 개 소대 한 개 분대는 드론 운용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육군 선배님 모 선배님이 하고 있는 또 해왔던 그건데 내가 내 대에서 이걸 부정하면 또 바꾸면 그 선배님한테 누가 되지 이런 생각해서 안 하는 또 야 너 왜 예산 들어가는데 왜 그런 자꾸 이런 이야기 해 라는 생각에 말 안 하는 이런 윗선 이런 분들은 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소신 있게 하고 또 책임지고 하라고 별 그렇게 많이 달아주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내가 한 6개월 정도 더 해서
내가 또 가을 인사도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찍어서 쟤 잘 봐줘야지 하는 애 진급시켜주고 그거 할 때까지 내가 버텨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구신거려야 되고 그러지 않는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이. 물론 우리 장성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헤르손 시가지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격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도 하이마스로 여기 해서 러시아군의 자주포, 견인포 그리고 방공무기 등을 마구마구 때렸어요. 꽤 지금 여기서는 전과가 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는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말 상황인데 이 와디 가자 북부 지역에서는 거의 뭐 신고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서도 별로 없고 중부 지역에만 폭격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안지구 보면 여기 또 남쪽 이렇게 해서 전투가 여러 군데서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체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서안지구에서는 전투가 지금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2명이 늘어서 총 170명 전사로 증가했다라고 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제거 작전 끝나도 나 사임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왜 협상 안 하고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 세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네타냐후는 하마스 제거 작전이 끝나도 난 정권 계속 유지한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번에 이 전후 통치를 주제로 한 내각회의, 전시 내각회의를 개최 직전에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쯤은 결론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이스라엘군은 가자 전역 장악 전에는 이 적의 로켓 발사가 계속될 거다라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는 비판이 전 세계에서 또 이스라엘 내에서도 나오니 지금 저 가자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 로켓 날아와서 아이언돔 가동하고 안 불안하냐? 그거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쟤들 다 장악하기 전에는 그 로켓 계속 날아온다. 그렇게 살고 싶냐? 라고 하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중동을 순방하는데 아마 뭐 휴전 관련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것 같고 사우디의 협상단이 테헤란을 방문했다라는 첩보입니다. 이건 자 사우디가 또 UAE가 그 만든 안을 가지고 이집트가 한이에를 불러서 협상을 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한이에가 돌아가서 협상 안 한다라고 선했죠. 그건 이란이 인정을 안 해줘서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는 직접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란으로 협상단을 보냈다라는 첩보가 있고 그와 함께 이집트 대표단이 협상 중재안을 들고 텔아비브 즉 이스라엘 방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우디와 UAE의 영향을 미치는 괴뢰 정부를 가자와 서안에 세우고 그래서 이거 좀 끝내자. 그 대신 하마스 파타는 이제 좀 빠지고 다른 데로 망명시켜 보내고 그리고는 가자와 서안을 계속 무슬림이 통치하도록 하는데 그 대신 이스라엘 리더 좀 불안하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괴뢰 정부를 세우자. 이게 이제 아니었죠. 그걸 하마스는 안 받았고 그러니 이제 사우디가 직접 하마스의 뒤에 있는 하마스의 리모컨 작동하는 윗선이죠. 그 이란을 설득하러 가고 이집트는 이제 하마스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하마스 안 들으니 이제 이집트가 다시 그 안을 들고 이스라엘 방문했다 이겁니다. 완전히 이제 그 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 모사드가 40에서 5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몇 주 휴전하는 것 이거 지금 협상 중이다. 그래서 지금 휴전과 협상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외 작전 군이죠. 바로 쿠드스군 이 사령관은 이라크 내 저항 세력이 미국의 플랜 B를 작동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미국이 이라크 내에 민병대를 향해서 지난 주말에도 계속 공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니들 더 강한 공격을 받을 거야. 이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미군 군사 기지에 더 강한 공세를 퍼부을 거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죠. 시리아 동부의 그리고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가 연쇄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
여기 보면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미군 기지에 로켓탄들이 날아와서 이렇게 뭐 하얀 선이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제 시렘 이 기관포로 요격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시리아 동부 여기에서 지금 뭐 한 40발 정도의 로켓탄이 날아와서 여러 발을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날아왔는데 그건 다 요격했고 시리아에서는 여러 발을 맞았고 미군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지금 가만히 있죠. 좌시만 하는 겁니다. 미국 구축함 그래블리함은 홍해에서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 알레이버크급 이디스 구축함이죠. 이 군함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의 바탄 상륙 전단이 12월 28일 수에즈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홍해에서 지중해로. 자, 이 배가 바로 바탄이죠. 해리어 전투기 탑재한 이 45,000톤짜리 상륙 전단인데 이 전단이 홍해에서 작전하고 있다가 막 후티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아니 지금 12월 28일 지중해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홍해를 비워버렸다 이겁니다. 연말 연시 보내려고 크레타 섬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이제 후티는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이제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 그냥 공격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계속 좌시만 하는 쫄보 미국이 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말 영국 군함도 지금 격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자, 기가 찬 일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란이 그 어떤 도발을 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이란과 그 추종 세력의 지도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이란이 미국 앞마당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이아나 동부 에세키보 지역을 통째로 집어삼킨 베네수엘라에 영국이 군함을 파견해 무력 시위를 벌이자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그 군함을 격침시키라며 미사일 고속정을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합법적으로 에세키보 지역을 병합했으며 새로 병합된 영토를 포함해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베네수엘라군은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30일 밝혔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30일 영국 군함이 가이아나 인근 해역에 전개된 직후 일선 부대를 방문해 현재 6천여 명의 병력이 대기 상태에 있으며 국가 주권을 철동같이 방어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23일 영국 국방부가 가이아나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지지를 보여주겠다며 소형 초계함 트렌트함을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영국이 파견을 발표한 초계함은 현지 시각으로 12월 29일에 가이아나에 도착해 가이아나 측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파견한 이 초계함은 영국이 9척을 운용 중인 리버급 중 원양 초계함 버전인 배치 2형인데요. 지난 2020년 취역한 이 초계함은 만재 배수량 2,000톤에 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해외 식민지 순찰용 함정입니다. 30mm 기관포 한 문과 12.7mm 중기관총 4정, 7.62mm 기관총 2정이 무장의 전부인 이 경무장 초계함인 트렌트함은 12월 초 카리브해 일대 마약 단속 지원을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지만 가이아나 사태 이후 긴급 이동 배치를 지시받고 현재 가이아나 앞바다에 전개해 있습니다. 영국이 초계함 배치를 발표하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 28일 가이아나 인접 지역에서 5,6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는 영국은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초계함을 철수시켜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두로는 그 누구도 베네수엘라를 위협할 수 없다 라며 영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며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과거의 제국, 영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의 날을 세우며 응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푸에르토 카벨로 항구에서 소형 고속정을 상륙함에 선적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고속정은 상륙함에 실려 가이아나 인근 해안의 해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 고속정이 이란이 긴급 지원한 미사일 고속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줄피가르급 또는 페이캅3급 미사일 고속정으로 불리는 이 배는 북한의 수출형 미사일 고속정 IPS-16을 이란 현지에서 개량한 것인데요.
13.5톤의 소형 선박이지만 무려 52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사거리 35km의 나스르 대한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긴급 지원한 미사일 고속정이 가이아나 인근 해역에 투입되면 대공 무장이 없는 영국 초계함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기력한 초강대국 미국과 노쇠한 과거의 제국 영국이 중동에 이어 남미에서도 꽁무니를 빼고 불량 국가들의 압박에 굴복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와, 정말 기가 차네요. 우리가 이 미국하고 우리 유일한 동맹인데 미국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니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죠. 아무리 그냥 미국을 자극해도 미국은 가만히 있어. 좌시만 해. 라는 이런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영국도 더 하지 라고 생각된 거죠. 바로 이 에세키보 지역 아닙니까? 여기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 베네수엘라가 이거 우리 거야 라고는 강제 병합해 버렸죠.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그걸 지금 미국이 손도 못 쓰고 있죠. 자기네들 이 석유 회사들이 여기에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요. 여기 이 가야나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이 야 우리가 좀 힘 좀 실어줄게 하고는 이 트렌트라고 하는 이 초계함을 보낸 거예요. 2000톤짜리 배인데 무장이 30mm 기관포 한정 그리고 12.7mm 7.62mm 이런 기관총밖에 없어요.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이런 거 없어요. 미사일 없어요. 그냥 이거 간 겁니다. 그냥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또는 마약 단속이나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든 배지요. 이걸 이제 보내서 뭔가 힘 좀 과시하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란이 고속정을 수송기에 실어서 베네수엘라에 세척을 보내버린 겁니다. 이건데요. 자, 동영상 보시면 저 이렇게 쑥 돌아가면서 상륙함에 지금 싣고 있죠. 세척이 보입니다. 이거 북한이 만든 거예요. 그걸 이란이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미사일이 2발이 탑재가 돼요. 속도가 무려 시속 52노트, 거의 시속 100km 가까운 그런 속도가 나면서 35km짜리 대한미사일 2발이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쏘는 건데 아까 보신 그 트렌트함은 기관포 한문, 30mm 기관포 한문, 나머지는 그냥 중기관총 이거밖에 없는 그냥 깡통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한미사일 2발 장착한 이 고속정이 세척을 지금 보내버리면 영국의 저 2000톤짜리 군함 도망가야죠. 이거 13.5톤인데 입에 한 대 져요. 영국 군함이. 좀 이런 기가 찬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국 가만히 좌시만 하고 있고 영국은 힘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란, 베네수엘라 아무도 미국을 겁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바이든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is back 이라고 하더니 어디 왔습니까 지금? 진짜로 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